여기는 네바다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 퍼펙션시. 주민이 기껏해야 2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에 이런저런 잡일을 하고 먹고 사는 발렌타인과 얼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딱지만한 시골 마을에 박혀있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더 큰 이웃 도시인 빅스비로의 이사를 결심하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저 멀리 송전탑 위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술주정뱅이였던 동네 할아버지인데 여느 때처럼 또 어디서 진탕 마시고 올라가 자고 있겠거니 하면서 올라가 보는데 할아버지가 죽어 있습니다. 마을 의사로부터 며칠 동안 송전탑 위에 있다가 탈수로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마을 주민의 집. 양들도 뭔가에 놀라 날뛰고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그때 밭일을 하던 할아버지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송전탑 노인을 처리하고 다시 길을 가던 발렌타인과 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차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네 집이네요. 양들은 여기저기 조각나 있고 무슨 일인지 둘러보던 그때 땅에 떨어져 있던 모자를 들춰보는데 혼비백산한 발렌타인과 얼은 살인마가 나타난 줄 알고는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길을 공사하던 인부들에게도 경고를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도로를 뚫던 인부는 빠지직 이상한 현상과 함께 그 길로 언덕 너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발렌타인과 얼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신의 슈퍼마켓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경찰에게 연락해보지만 전화도 먹통이네요. 결국 차를 몰고 다시 빅스비로가 경찰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돌아왔던 길은 이미 산사태로 막혀있고 경고해줬던 공사 인부인 것으로 보이는 살점들이 널려있네요. 무서운 마음에 황급히 자리를 뜨려는데 이번엔 트럭이 무언가에 걸린 것처럼 앞으로 나가질 않네요. 여차저차 간신히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좀 전에 트럭을 잡고 있던 게 이상한 괴생물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곳은 오전에 만났던 의사 선생님의 집인데 그들도 땅속에 무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천연가스고 뭐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길로 의사 선생님도 땅속행. 그의 부인 역시 차로 도망쳐봤지만 그 지렁이 같은 괴생물체는 차까지 땅속으로 끌어당길 만큼 큰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모인 장신의 슈퍼마켓.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괴물의 사진이나 찍고 있네요. 마을 사람들은 막혀있는 차로 대신 말을 타고 이웃 마을로 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렌타인과 얼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또다시 한참을 달렸는데 이놈의 말들이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자빠지게 되고 쓰러져 있던 말들을 향해 그 지렁이 같은 괴생물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받아라 헤드샷! 물리쳤나 싶었는데 그들 앞에는 드디어 땅속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까의 그 지렁이 같은 것들은 이 괴물의 혓바닥이었네요. 혓바닥이 긴 거 보니 괴물의 이름이 악인가요? 이건 뭐 총으로는 소용도 없고, 그렇게 괴물을 피해 도망가던 그들은 콘크리트 벽으로 점프! 괴물은 벽에 그대로 쿵! 아, 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벽에 부딪혀서 혀를 깨물고 죽었나 봅니다. 그들은 근처에서 지진을 연구하는 학생 론다를 만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이런 땅속 괴생물체가 3마리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셋은 그렇게 다시 마을 장신의 슈퍼마켓으로 돌아와 그들이 만난 괴생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괴물은 땅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땅 위의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감지해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이 괴물은 그들이 있는 마을까지 나타나게 되고 괴물을 피해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쳐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왔지만 때마침 고장난 냉장고 때문에 괴물은 가게 안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장씨 아저씨는 그렇게 괴물의 다음 희생자가 됩니다. 한편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도 위험에 대비해 방공호를 짓고 사는 버트와 그의 아내 헤더는 저 멀리 마을의 끔찍했던 상황을 모른 채 덜덜덜 총알을 닫고 있네요. 괴물은 멀리서 들려오는 진동을 알아채고 그들을 향해 갑니다. 발렌타인이 땅속 괴물을 피해 지붕으로 올라가라 경고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그들은 결국 괴물과 맞닿게 됩니다. 야, 총이 이렇게 많아? 산탄총에 기관총에 쌍권총까지. 하지만 끄떡없는 괴물. 섬광탄까지? 결국 총알을 쏟아부은 그들은 괴물을 물리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괴물은 2마리. 근데 생긴 건 무식하게 생겼는데 괴물은 마을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을 합니다. 마을에 있는 괴물들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건물과 캠핑카의 밑바닥을 흔들어 통째로 무너뜨릴 작정이네요. 그리고 버트와 헤더 쪽 괴물은 그들의 무전이라도 들은 듯이 타고 갈 차를 박살내버립니다. 결국 묘안을 찾던 사람들은 저 멀리에 있는 불도저를 끌고 와 바위가 있는 산 쪽으로 도망가기로 하는데 발렌타인은 사람들이 괴물을 유인하는 틈을 타 불도저로 향하고 불도저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데 성공.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태워 빠져나오게 됩니다. 버트와 헤더까지 탑승 완료. 과연 그들은 남은 2마리의 괴물을 피해 마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꽈당! 지금까지 불가사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와 아저씨가 들려주는 재밌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1990년에 만들어진 영화 불가사리였습니다. 벌써 19년 전 얘기네요. 어릴 적 한 번쯤은 봤던 B급 괴수 영화죠. B급 치고는 그럴듯한 괴물의 연출과 탄탄한 스토리 구성으로 큰 흥행을 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 허접하네요. 어쨌든 1편의 흥행으로 2018년까지 총 6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시리즈물이 늘 그렇듯 1편만한 후속편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B급 감성의 괴물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께 영화 불가사리를 추천해드리면서 재미와 아저씨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다들 들어가세요.